형들, AI가 전기 많이 사용한다 하는데 질문 하나 넣을 때마다 전기가 얼마나 드는지 알아? 숫자로는 0.3Wh인데 쉽게 말하면 구글 검색 한 번이 0.03W시니까 AI 검색 한 번이 구글 검색 10번치 전기를 먹고 있다는 소리야. 근데 지금 전 세계에서 챗 GPT만 하루 사용자가 1억 명이 넘어. 이게 그냥 전기 좀 많이 쓰네 문제가 아니야. 계산해봐. 1억 명이 하루에 평균 10번씩 질문 넣으면 하루에만 30기가와트시 전기가 날아가. 이게 어느 정도 규모냐면 우리나라 도시 하나가 하루에 쓰는 전기량이랑 비슷해. 단 챗 GPT 하나만으로. 근데 세상엔 챗 GPT만 있는 게 아니잖아. 제미나이, 그록, 클로드 등 이게 전부 지금 이 순간에도 돌아가고 있어. 그리고 매달 새로운 AI 서비스가 쏟아지고 있으니 무시 못하지. 미국의 빅테크들은 소형 원자력에 투자한다. 달에 태양광 패널 만들어 전기를 공급하겠다라는 얘기도 들리는 거야. 근데 진짜 문제가 뭔지 알아? 이 엄청난 전기 수요를 받쳐줄 인프라가 지금 심각하게 부족하다는 거야. 수요는 햄버거 100개인데 공급은 10개밖에 안 되는 거야. 이 갭이 지금 역사상 가장 확실한 투자 사이클을 만들어내고 있어. 오늘 이걸 딱 세 축으로 나눠서 설명해 줄게. AI가 전기를 얼마나 먹는지, 어디서 공급이 막히는지, 그 막힌 곳에서 어떻게 투자하는지 끝까지 봐. 먼저 숫자부터 보자. 이게 이해되면 나머지는 다 연결돼. 2023년 기준으로 전 세계 데이터 센터가 쓰는 전기가 전 세계 전력 소비의 약 2%야. 별로 안 많아 보이지? 근데 IEA, 국제에너지기구 예측에 따르면 이게 2030년엔 4에서 5%로 올라가 415테라와트아워에서 945테라와트아워. 4년 만에 2배 이상이야. 한국 전체 연간 전력 소비가 한 550테라와트아워 정도거든? 그러니까 2030년에 AI 데이터 센터 혼자 한국 한나라 반이 쓰는 전기를 먹는다는 얘기야. 전 세계 합산이긴 한데 이 성장 속도가 얼마나 폭발적인지 감이 오지? 여기서 샌드 파일 이펙트라는 개념으로 말해볼게. 모래탑 쌓아본 적 있잖아. 계속 조금씩 쌓다 보면 어느 순간 갑자기 와르르 무너지거든? 계속 쌓이는 것처럼 보이다가 임계점 넘으면 한 방에 무너지는 거야. AI 전력 수요가 딱 그 임계점을 지금 넘고 있어. 2024년까지는 그럭저럭 버텼어. 근데 2025년부터 엔비디아 블랙웰 GPU가 본격 배포되기 시작했고 2026년 지금 루빈이 출시됐어. 이 숫자가 진짜 충격이거든. 예전에 엔비디아 H100 하나가 최대 약 700와트, 25년 공급한 블랙웰 세대 전체 렉당 전력 밀도가 40에서 60킬로와트까지 올라가고 있고 26년 공급되는 차세대 루비는 블랙웰보다 더 높은 렉 전력, 순행 비중이 예상되고 있어. 칩이 빨라진 게 아니라 전기 소비 밀도 자체가 수직으로 올라버린 거야. 이게 얼마나 큰 변화냐면 이렇게 생각해봐. 옛날 사무실 컴퓨터 서버실은 작은 방에 에어컨 하나면 충분했잖아. 근데 지금 최신 AI 서버 하나는 그 건물 전체 냉방을 다 갖다 써도 모자란 수준이야. 단순히 컴퓨터가 빨라진 게 아니라 전혀 다른 차원의 인프라가 필요해진 거거든.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게 있어. AI 서비스는 두 가지 단계로 돌아가. 하나는 훈련이고 하나는 추론이야. 훈련이 뭐냐면 AI 모델을 만드는 과정이야. GPT-4 한 번 학습시키는데 드는 전기가 5,000에서 6,000kWh야. 돈으로 환산하면 학습 비용만 150만에서 200만 달러가 날라가. 어마어마하지? 근데 이건 한 번만 하면 돼. 진짜 문제는 추론이야. 추론이 뭐냐면 우리가 매일 챗 GPT에 질문 넣고 AI 요약 누르고 코파일럿 켜는 것. 이게 전부 추론이야. 그리고 이 트래픽이 매년 기하급수로 늘어나고 있어. 쉽게 말하면 훈련은 영화 한 편 찍는 거고 추론은 그 영화를 전 세계 극장에서 매일 무한 상영하는 거야. 당연히 상영 비용이 더 크지. 골드만삭스 수치 보면 미국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가 2023년 55기가와트에서 2030년엔 122에서 146기가와트로 늘어. 자, 이쯤 되면 이런 생각 들 수 있어. 전기 많이 필요하다며 그럼 발전소 더 짓고 전선 더 깔면 되는 거 아냐? 맞아. 근데 그게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 세 가지 치명적인 병목이 지금 동시에 터지고 있거든. 첫 번째 병목, 변압기야. 형들, 변압기가 뭔지 알지? 발전소에서 만든 전기를 가정이나 데이터 센터까지 안전하게 전달하려면 전압을 바꿔줘야 해. 20만 볼트짜리 전기를 그대로 집에 끌어오면 불나잖아. 그 전압 조절해주는 장치가 변압기야. 전력망의 심장이라고 보면 돼.
근데 이 변압기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극심하게 부족해. 2020년에 대형 변압기 하나 주문하면 52주, 약 1년 기다렸어. 지금은 180에서 210주야. 4년이야. 지금 당장 주문하면 2030년에나 만들 수 있어. 이게 현실이야. 왜 이렇게 됐냐? 1990년대부터 미국에서 제조업이 하락하면서 변압기 공장 자체가 줄었어. 거기다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 태양광 풍력 발전 노후 변압기 교체 수요까지 쌓여 있었거든. 거기에 AI 데이터 센터 수요가 한꺼번에 터진 거야. 충격적인 숫자가 있는데 미국 내 전력 변압기의 70%가 이미 25년 이상 노후화됐어. 교체해야 하는데 만들 수가 없어. 우물에 물은 없는데 갈증은 폭발적으로 커지는 상황이야. 우드 맥킨신에서는 2027년까지 이 변압기 부족 현상이 더 심화된다고 경고했어. 쉽게 말하면 새 데이터 센터 짓고 싶어도 전기 연결을 못하는 거야. 인허가는 나는데 변압기가 없어서 가동을 못해. 이게 지금 미국 데이터 센터 업계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일이야. 두 번째 병목, 구리야. 변압기 안에 뭐가 들어가는지 알아? 구리야. 그리고 발전소에서 데이터 센터까지 연결하는 전선도 구리야. AI 인프라의 물리적 혈관이 구리인 거지. 데이터 센터 1기가와트 짓는데 구리가 5만 톤 필요해. 전기차 한 대에도 80kg, 충전기에도 20kg. AI 데이터 센터, 전기차 보급, 신재생 에너지 인프라,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미친 듯이 구리를 빨아들이고 있어. 공급 쪽은 어때? 구리 광산 품질이 계속 낮아지고 있어. 1900년대 초에는 광석 구리 함유량이 2% 이상이었는데 지금은 0.3에서 0.8%야. 같은 양 캐도 구리가 훨씬 덜 나온다는 거야. 거기다 새 광산 개발하는데 평균 10년이 걸려. S&P 글로벌이 뭐라고 했냐면 2040년까지 구리 수요가 50% 이상 증가하는데 공급이 못 따라가서 최대 25% 공급 부족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어. 로버트 프리드랜드가 직접 한 말이야. 구리는 21세기의 석유다. 처음엔 과장같이 들렸는데 지금 상황 보면 완전히 틀린 말이 아니야. 가격 흐름을 봐봐. 2020년에 5,280달러였어. 2025년엔 9,000에서 9,500달러. 2026년 전망치는 12,000에서 13,000달러야. 5년 만에 2배 이상이야. 그리고 이 상승 압력은 단기 이벤트가 아니라 구조적 수급 문제에서 오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화두가 나타났어. 이번 GTC 2026에서 엔비디아는 GPU 간의 데이터를 나르는 통로를 구리 대신 광통신과 CPU 개념을 꺼낸 거야.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할 건 기존에는 GPU에서 멀리 떨어진 광 모듈을 통해 구리 케이블로 신호를 보내고 그 뒤에 광으로 전환하는 방식이었어. 그런데 그 과정에서 열이 많이 나고 전력 효율이 떨어지고 대역폭도 제한이 되잖아. 그래서 등장한 개념이 CPU야. 말 그대로 GPU 바로 옆에 광학 소자를 붙여서 신호 전달 거리를 밀리미터 단위로 줄이고 전력 소비를 획기적으로 낮추고 대역폭을 폭발적으로 끌어올리는 기술이야. 브로드컴이 공개한 CPU 스위치 기준으로는 전력이 약 70%, 대역폭 밀도가 최대 25배까지 개선된다고 말하고 있어. 쉽게 말하면 기존의 집에서 버스 타고 고속도로까지 가는 구리 구간이 CPU 이후 집 바로 앞에서 고속도로를 타버리는 구간, 구리 구간을 최소화하고 광, 즉 빛으로 데이터를 빠르게 빼낸다는 개념이야. 엔비디아는 HBM 부족을 겪으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어. 나중에 부품이 안 들어오면 얼마나 큰 그림이 망가지는지. 이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엔비디아는 레이저 공급망의 핵심인 레이저 공급망을 미리 선점했어. 그래서 루멘튬 코일에 20억 달러씩 총 40억 달러를 투자 구매 계약했고 실리콘 포토닉스, 광 트랜시버, CPU 패키징까지 공동 개발지 선언했어. 이게 의미하는 건 아직은 구리가 많지만 네트워크, 즉 광통신 CPU라는 걸 엔비디아가 스스로 인정한 셈이야. 즉 앞으로는 전력, 변압기, 구리에 더해 광섬유, 레이저, 광 트랜시버, CPU 패키징까지가 인프라 수의 밸류 체인에 들어오는 거야. 국내 관점에서 보면 대한광통신은 데이터 센터용 초고밀도 광섬유 케이블을 공급하고 있고 RF 머티리얼즈는 루멘툼 레이저 패키지에 방열 구조를 공급하며 매출 비중이 빠르게 늘고 있고 OE솔루션은 1.6T 광 트랜시버와 CPU 열 문제를 완화하는 외부 광원 모듈을 개발 중이고 성호전자는 엔비디아, 멜라녹스 계열 광학 정렬, 계측 장비 생태계에 편입되는 중이야. 이건 단순 테마가 아니라 DSX 설계에서 요구되는 광 네트워크, 베라루빈 플러스 그로크 LPU가 요구하는 초고속 저전력 추론, 이 모든 게 통합된 AI 팩토리에서 CPU와 광통신을 핵심 신경계로 삼는 구조란 얘기야. 세 번째 병목, 냉각이야.
아까 블랙웰 렉이 510kW 전기 먹는다고 했지? 그 전기는 100% 열이 돼. 이 열을 못 식히면 서버가 그냥 타버려. 몇 억짜리 장비가 그냥 연기라는 거야. 기존 공냉 방식, 그러니까 대형 선풍기로 식히는 방법으론 40kW 이상 밀도를 감당 못해. 근데 지금 AI 서버는 그 10배가 넘는 밀도야. 그래서 순행으로 전환해야 해. 이게 어떤 변화냐면 LED가 형광등을 완전히 대체한 것처럼 AI 데이터 센터에서 순행이 공냉을 빠르게 밀어내고 있어. 이 전환은 단순히 냉각 방식 바꾸는 게 아니야. 서버실 구조 자체, 바닥재, 배관, 전기 배선까지 다 바꿔야 해. 엄청난 공사야. 형들, 여기까지 들으면서 그럼 데이터 센터는 계속 커져서 전기만 더 먹고 있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엔비디아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게임을 바꾸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야 해. GTC 2026에서 젠슨 황이 제일 강조한 건 AI 데이터 센터는 토큰을 찍어내는 공장이라는 개념이야. 예전엔 메모리 성능이 몇 퍼센트 빨라졌는가 였는데 이제는 1와트 전기로 몇 개의 토큰을 찍어낼 수 있는가, 즉 토큰당 전력에서 토큰당 비용을 경쟁하는 구조로 바뀐 거야. 그래서 나온 게 26년 베라루빈 아키텍처지. 블랙넬 대비 베라루빈은 토큰 생산량이 3에서 5배 수준으로 늘고 동시에 토큰당 전력 토크 비용이 크게 떨어진다는 것을 공식 발표했어. 결국 전기를 많이 먹지만 그만큼 토큰을 폭발적으로 생산하는 AI 팩토리로 데이터 센터의 정의 자체가 바뀌는 거야. 여기서 중요한 건 더 빠른 메모리를 붙이면 끝이 아니라 전력, 냉각, 구조, 패키징까지 다시 설계해야 한다는 거야. 그래서 등장한 게 DSX라는 개념이야. DSX면 말 그대로 AI 팩토리를 디지털 트윈으로 설계해서 전력 소비, 냉각, 레이아웃, 네트워크 구성까지 미리 시뮬레이션하고 실제 건설 전에 최적화를 끝내는 운영 매뉴얼 같은 개념이라고 보면 돼. 쉽게 말하면 옛날엔 서버 잘 만들면 되지 였는데 지금은 기가와트급 공장 하나를 설계하는 것처럼 전력, 냉각, 구조, 광통신까지 통합 설계해야 하는 단계로 올라간 거야. 이건 그냥 성능 게임이 아니라 전력 인프라 게임으로 바뀐다는 뜻이야.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흥미로운 조합이 나와. 바로 그로크 LPU 플러스 베라루빈이야. 엔비디아는 추론 전용 칩 그로크의 LPU 기술을 베라루빈에 통합해서 추론 지연을 줄이고 같은 전기로 훨씬 더 많은 토큰을 처리하는 구조를 만들고 있어. 이건 딱 잘라 말하기는 어렵지만 추론 효율이 수십 배 정도로 개선되는 방향성을 이미 보여준 상태야. 다시 정리하면 GPU 세대가 22년 H100, 25년 블랙넬, 26년 베라루빈, 토큰 생산량 3에서 5배 수준으로 급감. 설계 패러다임은 단순 서버렉에서 DSX 기반 AI 팩토리로 변경. 추론 방식은 일반 GPU 추론에서 그로크 LPU까지 통합한 고효율 추론으로 변경.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전기값이 동일한데 5배 더 많은 토큰을 찍어낼 수 있다는 건 데이터 센터는 더 많은 부하를 받아도 전력 소비는 비례해서 커지고 인프라인 전력, 냉각, 네트워크는 더 가혹한 조건에서도 구동이 가능하다는 얘기야. 그래서 내가 말한 변압기 4년 기다림, 구리 부족, 냉각 방식 전환 이런 게 베라루빈 구조에서 더 심각해지는 거지. 엔비디아, 빅테크가 주목받지만 안정적으로 구조적 수혜를 받는 건 인프라 기업들이야. 이걸 세 층위로 나눠서 봐줘. 레이어 1, 전력망 인프라 기업들. 첫째, 이튼, 티커로는 ETN이야. 전력 관리, 배전 장치, UPS 전문 기업이야. UPS가 뭐냐면 무정전 전원 장치인데 데이터 센터에서 전기 끊기면 안 되잖아. 그 순간을 버텨주는 장치야. 이 시장에서 독보적이고 데이터 센터 사업 수주 잔고가 이미 12개월치 이상 꽉 찼어. 전기 수요 늘수록 구조적 수혜야. 둘째, 버티브, 티커로는 VRT야. 순행 냉각 솔루션 절대 강자야. 아까 냉각이 병목이라고 했지? 그 병목을 해결하는 기업이야. AI 서버 열관리 시장에서 포트폴리오가 제일 강해. 데이터 센터 순행 전원이 빨라질수록 이 기업 실적은 따라 올라가. 셋째, GE 버노바, 티커로는 GEV야. GE에서 분리된 에너지 전문 기업이야. 가스터빈, 풍력, 그리드 솔루션을 통합 제공해. 이 회사 좋은 점이 2028년까지 수주 잔고가 빼곡히 차 있어. 단기 시장 변동에 덜 흔들려. 넷째, 퀀타 서비스즈, 티커로는 PWR이야. 전력선 설치하고 그리드 공사 전담하는 기업이야. AI 전력망 확충 현장 최전선이라고 보면 돼. 데이터 센터 짓고 전력망 연결하는 실제 시공을 담당하는 회사야. 수요가 늘면 일감이 자동으로 늘어. 다섯째, 모딘, 티커로는 MOD야. 냉각 시스템 전문인데
AI 데이터 센터 열관리 시장에서 성장 속도가 빠른 기업이야. 순행 전환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는 중소형 기업이야. 한국 시장은 뭐가 있어? LS 일렉트릭이 제일 직접적인 수혜야. 전력 변압기, 배전 시스템, 스마트 그리드에서 국내 1위 기업이야. 미국 전력망 교체 수요에 직접 참여하고 있고 일론 머스크 XAI에도 변압기를 공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효성중공업, 현대일렉트릭도 미국 시장 진출로 수혜받고 있어. 외신에서는 한국이 AI 파도를 서핑하고 있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어. 미국 증시만 볼 게 아니라 국내 전력 설비 기업들도 같이 봐야 해. 레이어 2, 데이터 센터 REIT하고 니오클라우드. 여기서 니오클라우드 개념을 알아야 해. 처음 들어보는 형들이 있을 텐데 어렵지 않아. AWS,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알지? 이게 하이퍼스케일러야. 근데 이 빅테크 클라우드는 여러 고객이 서버를 공유해. 내 AI 모델 돌릴 때 옆에 다른 회사 서비스도 같이 돌아가는 거야. 니오클라우드는 달라. GPU에 특화된 클라우드인데 최신 GPU를 단독으로 공유 없이 사용할 수 있게 서비스해줘. 코아위브, 람다랩스, 네비우스 같은 기업들이 대표적이야. AI 스타트업이나 연구기관 입장에서는 최신 H100, B200을 직접 사는 것보다 훨씬 빠르고 유연하게 쓸 수 있거든. 맥킨지가 2026년이 이 니오클라우드 시장의 폭발 원년이라고 봤어. 실제로 지금 투자금이 엄청나게 몰리고 있고. 데이터 센터 REIT 보면 이퀴닉스, 티커로는 EQIX가 전 세계 1위야. 쉽게 말하면 데이터 센터 빌딩을 소유하고 임대해주는 기업이야. 부동산 임대업인데 세입자가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빅테크야. 안정적이지? 5년 내 2,500메가와트 규모 확장 계획 발표했어. 디지털 리얼티, 티커로는 DLR은 대용량 홀세일 데이터 센터에 특화돼 있어. 이 종목들 볼 때 핵심 지표가 EV, MW. 쉽게 말하면 초고속 충전을 위한 대용량 전력 기술이야. 상위사는 메가와트당 수천만 달러. 일부 중소사는 훨씬 낮아 밸류 갭이 존재해. 그 갭이 업사이드야. 중소형 데이터 센터 기업 중에 저평가된 곳을 찾는 게 알파 전략이 될 수 있어. 레이어 3. 반도체 HBM, PCB. 베라루빈, 그로크 LPU 같은 GPU 추론칩을 실질적으로 만드는 건 대만의 TSMC, 삼성전자 파운드리, SK하이닉스, 삼성전자 HBM, 고사양 PCB 대만 WUS, 국내 대덕전자 삼성전기 등이야. 이들이 20TB 수준의 메모리, 100kW 이상 렉, M9급 소재를 쓰는 고사양 PCB를 공급해줘야 DSX 기반 AI 팩토리가 돌아가는 거야. 레이어 4. 광통신, CPU, 레이저. GPU가 빨라져도 데이터는 구리 통로가 아니라 광통신, CPU, 레이저가 잡아줘야 AI 팩토리 전체가 성능을 낼 수 있어. 2층에서 수혜는 글로벌의 류멘텀, 코히어런트, 브로드컴, 광트랜시버, CPU 장비 회사들. 국내에는 대한광통신, 광케이블, RF 머트리얼즈, 레이저 패키지, 오이솔루션, CPU 열 해결, 성호전자, 광학정렬, 계측장비 같은 기업들이야. 그래서 형들이 앞으로 투자 구조를 볼 때는 전기, 변압기, 구리, 냉각, 클라우드 인프라, 반도체, HBM, PCB, 광통신, CPU, 레이저. 이 세 층을 동시에 보는 시각이 생겨야 해. 자, 이제 실전이야. 조건별로 어떻게 대응할지 알려줄게. 첫 번째, 만약 AI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가 예상대로 계속 오르면, 그러면 이튼, 버티브, GE 버노바, 퀀타 서비시즈는 구조적 수혜야. 수주 잔고가 이미 12에서 24개월치 쌓인 기업들이 있어. 단기 실적 변동에 흔들리지 않아. 이런 기업들은 분기 어닝보다 수주 잔고를 봐. 수주 잔고가 늘어나는 한 실적은 따라와. 뉴스에 단기 흔들려서 팔면 후회하는 종목들이야. 물론 한 번에 사는 거 아니고 분할 매수, 최소 2년에서 3년 보유하는 거 잊지 마. 두 번째, 만약 변압기 공급 부족이 2027년까지 지속되면 리드타임 180주라는 게 뒤집어 보면 이미 3년에서 4년치 수주가 확보됐다는 얘기야. 주문이 밀려 있으니까 매출은 보장된 거야. LS 일렉, 효성중공업은 국내 증시에서 아직 상대적으로 저평가돼 있어. 그래서 미국 수출 수주 공시 뜨면 관심 가서 봐. 분기 실적 발표 때 북미 수주 잔고 항목을 확인해야 해. 세 번째, 만약 구리 가격이 12,000에서 13,000달러 돌파하면 FCX는 구리 가격 1% 오르면 영업이익이 3% 오르는 레버리지 구조야. 구리 가격 상승에 증폭해서 반응해.
주식이 부담스러우면 구리 ETF인 CEPR을 통한 간접 투자도 방법이야. 그 외에도 AI 효율이 예상보다 빠르게 좋아지면 딥시크 기억나? 여러 전문 모델을 섞는 방식으로 전력 선비를 확 낮췄어. 이런 기술 혁신이 반복되면 전력 수요 증가 속도가 일시적으로 둔화될 수 있어. 근데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 리바운드 효과야. 더 싸지고 빨라지면 더 많은 사람이 더 자주 써. 스마트폰 배터리 효율 좋아졌다고 스마트폰 덜 쓰는 사람 있어? 없잖아. 오히려 더 오래, 더 많이 써. AI도 똑같아. 구조적인 전력 수요 트렌드는 단기 효율 개선으로 꺾이기 어려워. 이건 5년, 10년 방향이야. 그렇다고 리스크가 없는 건 아니야. 하나, 미국 AI 칩 역술 규제야. 지금 미국 정부가 AI 칩 수출 규제 강화를 검토 중이야. 이게 세지면 니오클라우드 해외 확장에 영향 줄 수 있어. 특히 아시아 시장 진출 계획 있는 기업들 조심해야 해. 둘, IRA 폴리시 변동이야. 트럼프 행정부에서 IRA 보조금 폴리시 바꿀 가능성 있어. 신재생 에너지 연계 그리드 투자 기업들은 이 정책 방향 모니터링 필수야. 셋, 금리 변수야. REIT 종목은 금리에 특히 신경 쓰여. 이퀴닉스, 디지털 리얼티 같은 데이터 센터 REIT엔 금리 인하 속도에 따라 밸류에이션이 크게 움직여. 포트폴리오 비중 관리해야 해. 이 리스크 3개는 항상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 방향은 맞아도 타이밍이 빗나갈 수 있거든. 자, 마지막으로 오늘 얘기 정리해볼게. AI는 전기를 먹는 기술이야. 챗 GPT 질문 하나가 구글 서치 10번치 전기를 먹어. 근데 AI 쓰는 사람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어. 골드만삭스가 2030년까지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 165% 증가한다고 봤어. 근데 그 수요를 받쳐줄 변압기는 4년 기다려야 하고, 구리는 공급이 구조적으로 부족하고, 냉각 시스템은 기술 전환이 필요해. 이 갭이 투자 기회야. 수요는 확실한데 공급이 막혀 있을 때 그 공급을 만드는 기업들이 돈을 버는 거야. 지금 당장 해야 할 거 3가지만 말해줄게. 하나, 공부해. 이튼, 버티브, GE 버노바, LS 일렉트릭. 이 4개 기업 최근 실적하고 수주 잔고 확인해봐. 특히 수주 잔고, 그게 미래 매출이야. 둘, 모니터링해. 구리 선물 가격, 미국 전력망 정부 발주 동향, 넘비디아 GPU 로드맵. 변압기 리드 타임이 줄기 시작하면 그게 사이클 전환 신호야. 그 신호 놓치지 마. 셋, 분산해. 전력 인프라, 냉각 기술, 구리 원자재, 데이터 센터 REIT. 이 4축으로 나눠. 어느 병목이 먼저 해소되냐에 따라 수혜 기업이 달라지거든. 한 곳에 몰지 마. AI 혁명은 결국 물리적 인프라 위에서 돌아가. 눈에 안 보이는 소프트웨어 뒤에는 반드시 눈에 보이는 구리선하고 변압기하고 냉각 시스템이 있어. 그리고 그 물리적 인프라가 지금 가장 크게 부족한 시대야. 이 기회, 지금 공부하는 형들이 접는 거야. 이렇게 돈 되는 정보, 쉬운 정보로 알려줄게. 구독 버튼 누르고 좋아요 한번 시원하게 눌러줘. 다음엔 SMR, 소형 모듈 원자로 얘기해줄게. AI 전력의 새로운 전원이 핵발전이 될 수 있는지, 그 투자 기회까지 같이 파보자.